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성급하게 저질러 놓고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결국에는 KO패 당하는 이런 시리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오기, 얄팍한 국내 정치적인 이익, 아니면 싸구려 퍼플리스트 감정, 이런 걸로 인해서 마구잡이로 일을 결정을 하고 밀어붙였다가 커다란 역풍을 맞아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체면 다 구기고 나가 떨어지는 것. 이 문재인의 참패 시리즈가 저는 이 정권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은 그의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뇌리 속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런 것들은 내년 4월 중순에 투표장에서 명확하게 아마 재현될 겁니다. 제가 문재인의 KO패 시리즈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 사태, 더 이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지금 그가 무슨 문재인이가 개혁의 사도로 축켜 세웠던 조국은 지금 이 유재수 사건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 넘어서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임종석이었죠. 그리고 문재인이까지 어쩌면 이 불길이 닥칠지 모르는, 만약에 조국이 이것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고 덮으려 했다면 대표적인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문재인이가 박근혜 정권을 때려잡는 데에 썼던 전가의 보도 직권남용, 그 칼에 조국과 또는 그 이상이 다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지소미아, 제가 어젯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완패입니다. 무슨 이 청와대와 이 여당이 무슨 국익 외교의 승리라고 하는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베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파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 이런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겨우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 것.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번 정도 만나도 아베가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전혀 없을 터이니 점점 더 문재인과 한국 정부는 궁지에 몰게 될 것입니다. 아베는 단칼에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지소미아 문제? 그거는 문재인이가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다. 자,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뭡니까? 미국의 압력에 눌리니까 문재인이가 할 수 없어서 꼬리를 내린 것이다. 자기 정권이라든가 한국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 할 수 없이 꼬리를 내린 것이다. 알아서 꼬리를 내린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일 간에 깊은 협의나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뭘 양보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이 스스로 알아서 꼬리를 내린 것, 이게 아베가 단칼에 잘라서 말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김학의와 장자연 사건. 8개월 전인 지난 3월 달에 문재인이가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경찰서장 수준으로 전락해서 무슨 특권층의 의혹, 갑질, 비리 사건의 대표적인 것으로 꼽았던 김학의 장자연 사건. 모두 다 문재인의 특별수사 지시는 저거는 전부 다 허공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어제 4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나 증거가 없어서 무죄,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리고 대가성이 없었다, 증거 부족,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장자연 사건의 무슨 핵심 증인이라고 하는 윤지호는 지금 캐나다에 도망가서 이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 특별수사 지시에 올라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국민과 경찰과 언론과 그리고 국회를 조롱을 했던 그 춤의 이 안민석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노란하기 쉬운 성격의 국회의원, 이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윤지호가 국회도 농락하고 국민 경찰 다 농락했다가 이제 사기범으로 몰리니까 캐나다로 도피한 사건. 경찰은 윤지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자, 그리고 인터폴, 국제경찰 인터폴은 윤지호에 대해서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캐나다에 도피하고 있는 윤지호의 모습에서 문재인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립니다. 자, 네 번째, 김정은의 답방을 25일 시작되는 부산에 열리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곳에 김정은이를 불러서 남북관계에 관한 일종의 획기적인 진전을 한번 가져오고 또 한 차례 왕창쇼를 해서 뭔가 이 지지율 반전을 노리는 이런 얄팍한 꼼수가 김정은에 의해서 완전히 퇴짜당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이가 보낸 친서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아주 점잖게 훈계를 했습니다. 친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간절한 초청.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못하면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청. 얼마나 문재인이가 애걸하고 구걸했는지를 북한이 이런 표현으로 적나라하게 세상에 떠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훈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은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해야 성사된다. 우리와 상관이 별로 없는 복잡한 국제회의장에서 악수를 하고 사진 찍는 것, 이런 걸로 완전히 김정은 부산 아세안 회의 이 답방 초청을 완전히 한마디로 깔아뭉갰습니다. 복잡한 국제회의장에서 악수나 하고 사진을 찍는 것, 이것이 남북관계, 특히 백두산에서 두 사람이 사진 찍은 것, 이것과 어떻게 견주겠는가라고 한마디로 깔아뭉갰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이 망신을 당한 거죠. 망신. 대통령의 친서가 저런 식으로 조롱조로 공개되고, 그리고 김정은이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구걸했던 이 답방 문제를 저런 식으로 완전히 KO 참패당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국민과의 쇼. 질문자 17명 중에서 4명이 문재인과 구면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배철수가 어떻게 이 질문의 분야를 유도했는가, 이게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보여졌습니다. 배철수의 공개적인 아부, 그리고 참석자들의 공개적인 아부, 문재인 칭송.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을 모아서 팬미팅을 한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의 KO패, 이런 쩔쩔맨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좀 해보려고 만들었던 국민과의 대화가 역시 문재인은 꼼수의 귀재다. 꼼수 전문. 그의 이런 초라한 모습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